자, 팟캐스트 첫 번째 시간 비틀즈 진행자 깡냉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나오신 게스트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직접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흑형진 씨 소개해 주시죠. 네. 진행자 옆에 있는 흑형진입니다. 네, 우리 경북? 네, 경주의 출신이고요. 어쨌든 경주에서 왔습니다. 네, 그래요. 네. 오늘 리버풀에 대해서 얘기하니까요. 자, 그다음 우리 김하라 씨 자기소개. 저는 광주에서 영화를 만드는 김화라 감독이고요. 영화 지상의 양식 이번에 전주 가가지고 영화 지상의 양식 좀 많이 봐주세요. 유튜브에 지금 나오거든요. 아무튼 저는 광주에서 영화를 만드는 학생입니다. 네. 지드랑 친하세요? 아 지드. 네. 지드가 네. 게임에서 지더라고. 죄송합니다. 저도 취해지는데. 알겠습니다. 우리 김하라 씨, 뭐 이런 얘기 들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고3 현역 때 이제 경찰대를 입학을 하셨다가 네. 그 위에 반수를 너무 좋아하셔서 네. 고려대 국제학부를 들어가셨다가 네. 그래서 서울대로 가봐야 되겠다 해서 서울대 철학과를 가셨다가 네. 이제 시를 써야 되겠다 해서 시를 쓰시다가 이제 자연과학에 대한 로망을 안고 전남대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신. 네. 왜 그래요 대체? 왜냐면 네. 제가 결론을 내보니까 네. 전남대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네,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전남대가 짱이더라고요. 왜? 왜냐면 제가 다니니까. 전남대 최고 아웃풋. 아 죄송합니다. 뭐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디. 수능 중독이어서. 수능 중독. 또 치는 생각은 없으시죠? 네. 영화 찍으셔야 돼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김하라 감독의 친구고요. 광주에서 밴드를 하고 있습니다. 우쿨렐레 밴드고요. 이름은 우쿨렐레 너마저. 본인 성함을 저는 박현문이라고 합니다. 현문 씨. 네. 우쿨렐레 너마저는 어떤 밴드인가요? 우쿨렐레를 12명이 치는 밴드고요. 12명이요? 절대 뭐 브로콜리 너마저를 베낄 생각은 없었고요. 그럼 왜 그럼 우쿨렐레 너마저? 이제 어떤 단어를 쓰면 좋을까 하고 이렇게 조합을 하다 보니까 우쿨렐레랑 너마저 이렇게 겹치더라고요. 이렇게. 오케이, 괜찮다. 알겠습니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은데 네. 아니 기분 탓일 거예요. 기분 탓이에요, 기분 탓. 자, 정말 시덥잖은 4명이서 비틀즈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비틀즈의 첫 시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우선 4명이서 이것저것 얘기를 하면 정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제가 물꼬만 한번 터보겠습니다. 비틀즈의 멤버 존 레논, 폴 맥카트니, 조지 해리슨, 링고 스타 이렇게 4명이죠. 팝의 전설이자 절대 잊혀지지 않을 역사. 비틀즈 첫 시작은 리버풀에서 시작이 됐죠, 그죠? 네, 존 레논이 이제 커리뱅크라는 고등학교를 다닐 때 커리맨이라는 밴드로 이제 리버풀 근교의 교회에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폴 맥카트니와 처음 만나서 밴드를 결성하게 되고, 후에 폴 맥카트니가 조지 해리슨을 소개해줘서 이제 3인 체제가 갖추어지고, 후에 이제 뭐 함부르크라든지 이렇게 밴드 공연을 열심히 하다가 EMI 레코드와 계약을 맺으면서 드러머가 링거스타로 교체가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비틀즈 4인 체제가 정립이 돼서 일집 플리즈 플리즈 미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자, 여기까지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인 것 같고, 조금 비틀즈의 시작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얘기를 해주시죠. 우리 김하라 씨부터 한번. 갑자기 어려워지죠? 이 친구 먼저. 네. 한번. 오전에 공부를 해서 지금. 우리 유치원 때부터 비틀즈로. 유치원 때. 현문 씨. 네. 한번 대놓고 한번 읽어볼까요? 좋죠. 네. 지금 준비한 게 네. 사실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저는 뼈대만 얘기를 한 거고요. 네, 56년도에 커리맨이 구성됐죠. 존 레논이 1956년이죠. 1956년. 네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커리 뱅크라는 고등학교를 다녔다는 이유로 커리맨. 뭐 광주로 치면 저는 정광고를 나왔으니까 정광맨 이런 식으로. 좋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방송에.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는데 초기 멤버가 동창이었던 폴 맥카트니, 그죠. 존 레논, 조지 해리슨. 그리고 이제 소개를 받고 들어온 친구가 베이스를 치는 스튜어트 서트클리프. 그죠. 서트클리프. 네. 네. 이렇게 4명 체제였는데 드러머가 없어서 나중에 피트 베스트라는 친구를 영입을 합니다, 이게.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클럽 공연, 케번 클럽인가? 그죠. 케번 클럽에 공연할 때 이제 전설의 매니저 브라이언 에스타인이 이제
걔네를 지켜보면서 그죠. 예. 내가 매니저를 하고 싶다고 자청을 했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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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음반사랑 음. 계약을 할 때 피트 베스트가 음. 잘리게 됩니다. 이게. 그쵸, 그쵸. 마음에 안 든다고. 이게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EMI 사진, EMI 그에서 제작을 했던 조지 마틴이 네. 피트 베스가 마음에 안 든다 해서 잘랐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그 밴드 멤버 3명, 존 그리고 폴, 조지가 3명이서 이제 옛날부터 같이 해오던 그 동창 멤버들이 어떤 피트 베스트가 안 어울린다, 자기들이 안 어울린다 해서 조지 마틴에게 이제 어필을 해서 그렇게 뭐 자연스럽게 잘랐다는 얘기도 있고요. 아무튼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피트가 약간 힙하지 못했나 봐요. 아마. 그래서 아무튼 뭐 어쨌든 잘 된 거죠. 그 당시에 이제 리버풀에서 가장 드럼을 잘 친다는 이제 링고스타가 이제 영입이 되면서 구성이 되죠. 어쨌든 리버풀 출신인 거네요, 링고스타도.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원래 EMI 그 조지 마틴이 음. 그 얘네들을 계약하기 전에 데카 레코드라는 데서 그렇죠. 이제 오디션을 먼저 했죠. 오디션을 했는데 얘네들이 데카 레코드사에서 기타가 완전 쓰레기다. 그러니까 아 진짜, 예, 예, 맞아요. 너희들 나가라. 아, 해가지고 이제 그런 나중에 이제 비틀즈가 대박이 나니까 그죠. 그 EMI 아니 데카 레코드 경영진이 싹 물갈이가 됐다라는 아.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건 마치 서태지 아이들이 처음 나왔을 때 이제 비평가들이 굉장히 이제 비판을 했었던 이 음악이 뭐냐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죠? 참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러고 나서 피트 베스트는 자기가 이제 독립을 해서 밴드를 만들었는데 사실 실패를 하고 아, 자살 시도를 했다가 공무원 됐어요. 아 그래요? 상당히 현실적인데 아, 경무원이 참가된 역시. 네, 공무원이 최고입니다. 몇급 꼽은 고급에서 그래요? 경찰 공무원. 구급이에요? 경찰? 군의대 네, 이런 그쵸 그쵸. 아 팩트인가 이거? 네, 팩트인지는 뭐 알아서 기승전 공무원. 그죠? 네. 네. 그리고 원래 베이스가 그러니까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있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존, 폴, 조지 이렇게 3명의 기타였습니다. 이제 베이스 치던 친구가 이제 존이랑 같이 미대를 다니다가 원래 그 친구는 미술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제 존이 자꾸 꼬셔가지고 같이 하자 이래서 베이스를 쳤는데 나중에 스스로 이제 음악에 대한 자신의 재능에 대한 회의감이 많이 들었다고 하고요. 그 친구가 이제 나가면서 그 당시에 베이스를 누가 맡을 거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마침 폴 맥카트니 기타가 고장이 났답니다. 그래서 기타를 다시 새로 사야 될 입장이었는데 나머지 멤버들이 네가 베이스를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폴 맥카트니 내키지 않았지만 베이스를 잡았다 라는 내용이 비틀즈 앤솔로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네이버. 아니, 비틀즈 앤솔로지. 앤솔로지. 이건 팩트입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결성이 된 거죠. 그리고 말했던 친구가 스튜어트 서트클리프가 그렇죠. 베이스였는데 제가 이제 네이버 찾아본 건 뇌출혈로 사망을 했다고. 그거 맞아요. 아주 요절했어요. 22인가? 23세? 네. 네. 22인가 23세 이제 뇌출혈로 사망을 했는데 여자친구가 사진 작가였대 그래요. 네. 그래서 초기 이제 비틀즈의 이미지들이 이제 그분이 이제 찍은 앨범 이미지가 많다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 이제 비틀즈가 함부르크에 이제 가서 공연을 할 때 사실은 그때 당시 그 존이 제일 나이가 많고 폴이 한 살 연하고 이제 조지 해리슨이 2살 밑이 가장 어렸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존이랑 3살 차이인가? 3살 차이 3살 차이가 아무튼 나이가 제일 어렸는데 그때 이제 그 독일에 있는 클럽 오너랑 이제 계약을 맺은 다음에 그렇죠. 이제 공연을 계속 하다가 어느 날 그 라이벌 클럽에 비틀즈가 공연을 뛰고 있는 걸 오너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계약 위반이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조지 해리슨이 나이가 어려서 여권이 안 나왔는데 그걸 위조해가지고 이제 독일에 그 함부르크에 들어왔던 거를 이제 불법 체류다? 오너가 이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폴이랑 그 피트 베스트가 그죠. 이제 콘돔에 불을 붙여가지고 방화했다. 방화를 해서 이제 아예 이제 출국이 됐죠. 네. 나와도 되는 내용인가요? 콘돔은? 콘돔이 왜? 콘돔이 왜요? 아, 괜찮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함부르크 갈 때 이제 처음에 그 함부르크에서 이제 출국이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스튜어트 서트클리프가 자기는 독일에 계속 남아서 난 아트를 하고 싶다. 그리고 아마 그 여자친구를 독일에서 만난 모양이에요. 그렇겠죠 아마. 그래서 이제 그 여자친구랑 이제 페인팅은 이런 쪽을 하고 그렇겠죠.
아니 그게 맞잖아.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리버풀 출신일 텐데 스튜어트도 괜히 그 인적도 없는 네. 독일에 혼자 있겠어요. 아마 여자친구를 이제 거기서 만나서 또 여자친구가 사진 작가였고 네. 그때 당시 60년대가 이제 철학적으로 실존주의가 유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뭐 지도 이런 얘기 나오네요. 아니. 실존주의가 유행을 하고 있었는데 네, 네, 마침 그 사진 작가였던 그 여자 이름이 네, 네. 너무 복잡해가지고 뭐 이름을 오케이, 알겠어요. 그 네. 여자가 이제 그 유행하던 이제 실존주의 공부하는 애들끼리 약간 스타일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실존이 영어로 뭡니까? 실존이 영어 존재하다. 뭐 이그지스트 네, 이그지스트죠. 맞아요. 그래서 이그지스트를 따가지고 이그지 스타일. 어. 그리고 실존주의 스타일이 되게 유행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지? 이그지 스타일. 이그지? 아니. 저거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때 이 처음에 원래 네. 비틀즈 다 머리가 헤어스타일이 자기 맘대로였는데 네네네. 그때 이제 그 사진 작가 여자가 그 네. 머리를 하고 스튜어트도 그걸 따라하고 이게 비틀즈 애들이 와 이거 힙한데? 해가지고 이제 힙. 그 저거 헤어스타일 머리? 그 네. 여자분 이제 사진 작가였던 그분 여자친구 때문에 이제 이게 된 거죠. 헤어스타일. 저번머리가 프레피로 그렇게 다 정립이 된 거네요. 네. 그때부터. 아 그때부터라기보다 오케이, 오케이. 그때는 이제 진이 그러니까 원래는 막 청바지 입고 막 까죽잠바 입고 이런 그러니까 레자 막 네. 해가지고 레자. 그렇게 입고 다녔는데 이거 정장이 딱 바뀌잖아요. 이거는 더 나중에 더 조금 나중에. 더 지나서 이제 그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했던 얘기 중에 두 가지만 정리를 하면 그 여자친구분이 독일에서 만나는지는 일단 확실하진 않고요. 네. 아니 비틀즈에 대한 수많은 설과 얘기들이 있어서 저희가 다 확실한 팩트를 정리를 하지 못해요.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존이랑 셋이서 같이 미대를 다녔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그 방화 사건에 대해서는 그게 콘돔인지 아닌지가 불명확한 것도 있고 방화에 대해서도 조금 이견이 있는데 아무튼 뼈대는 잘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더벅머리와 프레피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EMI 레코드와 계약을 하고 브라이언 앱스타인이 굉장히 아주 비즈니스 수완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비틀즈를 어떻게 그 마케팅을 할 것인가 해서 신사로 가자. 함부르크 클럽 공연에서 했을 때는 완전 자기 마음대로 난장판이었는데 방송에서는 정립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해서 공연 시작 그리고 공연 후에 90도로 째깍 인사하는 것들을 이제 컨셉으로 잡았고요. 아주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 이제 프레피룩으로 갖춰 입어서 아주 신사답게 보이자. 젠틀맨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브라이언 앱스타인과 함께 일하면서 정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해 하셨는데. 네, 저는 뭐 비틀즈 팬이라서 예솔로지도 자주 봤고 네. 흑형진 씨, 네. 조금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네. 잘 모르고요. 네, 열심히 질문하려고 왔습니다. 솔직해서 좋습니다. 성인인데 흑이세요? 흑이신가요? 성인이신가요? 피부가 흑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성이어가지고. 흑형지신가요? 흑형지. 곧 흑형이 될 거라고 해서 네. 그래서. 흑형진입니다. 이분도 어렸을 때부터 장래희망이 흑인이 되는 거여서 약간 네, 조금 흑인이다. 뭐 블루스 네. 미국 어디 스키플 블루스 알버커키 같은 데서 아, 예. 블루스 하실 거 기타 칠 것 같은데.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 하나 하면 기타만 하나 딱 들려주면 그리고 서트 클리프가 이제 계속 함부르크에 머물었는데 아, 이제 비틀즈 남은 멤버가 다시 이제 계약을 하러 왔는데 음. 그때 이제 그 여자친구가 공항에 온 거예요. 네. 스튜어트가 죽었다. 그래가지고 그때 막 피통에 잠겨가지고 네, 그런. 네. 그랬군요. 그리고 이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 없습니다. 없으면 이상입니다. 네, 그 함부르크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하면 자 이거는 비틀즈 앤솔로지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함부르크 클럽명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거기가 이제 독일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 중간 지점이었대요. 그래서 여행자들이 잠깐 와서 그 클럽에서 공연을 보고 다음 행선지로 떠나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제 그 공연에서 수많은 여성 이제 관객들과 함께 이제 그 당시에는 굉장히 뭐 그룹 이런 것도 있었고 아무튼 이제 아주 자유로운 성생활을 비틀즈 멤버들이 즐겼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즐겼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숙맥이었던 사람이 조지 해리슨이었던 거죠. 그래서 항상 조지는 이제 다른 멤버들이 이제 자유로운 성생활을 즐길 때 굉장히 막 수줍어하고 그랬는데 다른 멤버들이 조지 오늘 내가 너를 도와준다 도와준다 이래가지고 여자 한 명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해서 이제 조지와 이제 그 여성분이 이제 즐거운 시간 보내는 동안 다른 멤버들은 그 당시 2층 침대였는데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던 거죠. 조지의 시간을 위해서. 그래서 끝났을 때 이불을 박차면서 박수를 치면서 그래 조지 잘했어 라고 이제 했다고. 네, 이건 팩트입니다. 혹시 그 우쿨렐레 하시는 이유도
아 그럼 그룹이 아닌가요? 제정신이 아니시. 네, 제정신이 아닌 걸로 정리하고요. 그럼 콘돔에 불 붙인 건 거의 기정사실화. 뭐 정확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네. 일단 넘어가죠. 사용한 콘돔이었나요? 아 그러요. 아니면 막 뜯은 실존주의네요. 네. 실존적이죠. 네, 그죠. 아 그 브랜드명에 대해서도 약간 뭐 유니더스인지 듀렉스 아니 듀렉스? 아 영국은 듀렉스죠. 듀렉스 듀렉스 한국 건데, 한국 거예요? 한국 거예요. 듀렉스 그래요? 영국 거 아니에요? 비싼 거 알고 있는데. 아 그래요? 예. 아닌가? 아니 외제라고 아, 했는데 듀렉스가 전 세계 판매율 1위예요. 1위. 잠깐만. 한국의 유니더스. 그러니까 아니 듀렉스가 진짜. 거예요? 듀렉스 한국 거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러면 듀렉스는 안 썼겠네요 확실히 그때 당시는 모르죠. 그때부터 아니, 수출을 했는지. 나 몰라. 60년 되면 이제 몰라. 한창 그막 박정희 시대 아닌가? 제조업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아니 섬유산업이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항상 안전한 사람을 만들어요. 안전한 사람. 아 오늘 좋은 거 많이 듣다 잊지 마세요. 안전한 사람. 듀렉스가 오케이 뭐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예. 아 그리고 네. 사실은 왜 함부르크로 갔냐면 네. 그때 당시에 리버풀도 그 약간 영국 북부 쪽인데 네.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영국 그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쇠퇴기였어요. 그래요. 그 이제 그 영국 북부 지방은 미국 문화가 되게 많이 들어오고 아직 그 막 엘비스 프레슬리 그런 있잖아요. 그쵸. 락앤롤 뮤직이 아, 일찍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 이제 거기서 이제 얘네들도 그 비틀즈 그쵸. 어릴 때도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이제 함부르크로 간 이유는 리버풀은 너무 작아가지고 이제 함부르크가 그때 당시 서유럽에서 완전 그러니까 광주로 따지면은 문화전당역 같은 완전 이거 전국 방송이에요. 그러면 이제 서울로 따지자면 서울에 뭐가 있지? 광화문, 네 그런 광화문 같은 시청합 광장. 약간 홍대 같은 홍대. 그래가지고 아, 함부르크에 되게 뭐 그런 클럽들도 엄청 많고 아. 함부르크도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그 유동인구가 많아서 이제 함부르크 이제 수요를 네. 이제 리버풀에서 이제 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네. 우리나라 밴드들이 음악하려면 홍대 가는 것처럼 막 낙원상가 옛날에 네. 그런 것처럼 아. 이제 불려가가지고 아무튼 이제 플리즈 플리즈 미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할 텐데 이제 비틀즈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이제 존 레논이 그 당시에 유행했던 더 크리켓츠, 크리켓츠죠. 귀뚜라미들 뭐 이런 이름으로 지으려고 하다가 이제 비틀 딱정벌레라는 이제 그 개념을 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이거 괜찮다 이러면서 이제 비트라는 언어적 용의를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비트즈로 되었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It's Please Please Me가 나오기 전에 첫 번째 싱글 럼미두가 나옵니다. 그죠? 그렇죠. 럼미두가 네. 나오면서 어마어마한 히트를 쳐요. 네. 네. 이 당시에 처음 이제 어떻게 보면 시골뜨기 밴드가 어떻게 갑자기 싱글을 내자마자 히트를 쳤냐 이런 얘기가 했을 때 브라이언 앱스타인의 공이 굉장히 컸습니다. 앱스타인이 자기 사비를 들여서 1만 장인가를 샀대요. 그래서 이제 17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고. 올리기 위해서 그죠. 네. 지금으로 따지면 뭐 사재기 이런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이 많았나 보네요. 브라이언 앱스타인은. 어쨌든 사업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투자로 생각을 했나 보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플리즈 플리즈 미 싱글이 이제 1위를 등극을 하면서 정규 앨범이 나오죠. 그리고 약간 좀 짚고 넘어가면 네네. 비틀즈 그 초기 그런 막 신나는 그런 곡들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곡 제목에 그 1인칭 표현 이런 게 많이 플리즈 네. 플리즈 미, 러브 미 투 이런 그죠, 것들이 그죠. 되게 그 당시로서는 좀 파격적인. 그죠. 그 당시에 이제 플리즈 플리즈 미가 나왔을 때 그 전에 이제 뮤지션들을 따지면 이제 척 베리 그리고 엘비스 프레슬리 그리고 이외에도 이제 많은 뮤지션들이 있겠지만 에벌리 브라더스의 영향도 받았다고 비틀즈가 얘기를 하고요. 그 당시에 엘비스 프레슬리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락앤롤이 태동했을 때 기존 영국 보수층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에서도 그랬고요. 정말 천한 음악이다. 어떻게 TV에서 자기 엉덩이를 흔들면서 저렇게 막 소녀 팬들 앞에서 저런 노래를 부르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메이저한 의견이었다고 해요.